벌써 12월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겨울방학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2022년 겨울방학 때 꼭 해야 하는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습 측면과 생활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학습 측면입니다. 첫째, 영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즉, 영어와 수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과목의 공부 접근 방향이 약간 다릅니다. 영어는 학교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본인의 실력에 맞춰 꾸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읽고 CD를 보고 음성 파일을 듣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들으며 직접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본인이 영어책 읽는 것을 녹화하거나 녹음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수학은 영어와는 공부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수학은 아이의 지난 학년 내용 공부가 우선입니다. 만약 3학년 아이라면 3학년 1학기와 2학기 수학 교과서, 수학 익힘책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학은 워낙 계열성이 뚜렷한 과목이라 현행을 먼저 확실하게 잡고 그 이후 내년 학년 선행 여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어느 단원에서 약점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으니 꼭 지난 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든 단원 내용들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읽기와 쓰기를 해야 합니다. 아마 독서를 예상한 분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하지만 독서, 즉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겨울방학은 여름방학보다 길고 날씨가 추워서 외부 활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꾸준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 학교에 다닐 때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면 방학 기간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독서해야 합니다. 아예 평소 읽지 못했던 글밥이 있는 책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온책 읽기라고 하여 한 학기에 한 권 두꺼운 책을 꼼꼼하게 읽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책을 읽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쓰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문해력은 단순하게 독서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쓰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문해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9월 중순 올린 문해력 저하 논란 정말 심각합니다. 문해력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읽은 책에 대해 독서록을 쓰거나 간단하게 독서 감상문을 쓰게 합니다. 매일 일기 쓰기를 해도 되고 가족 여행 후 소감문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한자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한자 공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말의 많은 부분은 한자어로 되어 있고 문해력으로 논란이 되었던 어휘 역시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인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거의 한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부 방과 후 교실이나 담임선생님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아침활동 시간 일부 시킬 뿐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기간에는 꼭 필요하지만 평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충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기초 한자를 매일 10자라도 익히게 하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컴퓨터 교육을 합니다.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컴퓨터, 코딩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꼭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워낙 다양하고 괜찮은 책이 많으니 적당한 것을 구입하여 그 책을 보며 가정에서 따라하면 됩니다. 길벗에서 나온 초등 코딩 엔트리 무작정 따라하기, 초등 코딩 스크래치 무작정 따라하기, 엔트리 블록 코딩 백제 등 다양합니다. 코딩 교육뿐 아니라 집에서 컴퓨터 타자 연습을 하고 PPT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당장 고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PPT를 사용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평소 PPT에 익숙한 아이들은 잘 활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 PPT를 더욱 많이 사용합니다. 초등식이 미리 겨울방학 때 익혀두면 유익합니다. 한글 자판 역시 부족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자판은 자유자재로 카톡이나 문자를 빨리 보내는데 컴퓨터 자판은 독수리 타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글 타자 연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습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 방학 때 너무 게임만 하지 말고 타자 연습도 시키시기 바랍니다. 참 잘했어요.
우리 아이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해야 하는 7가지 중 이제 생활 측면입니다. 다섯째, 생활계획표 짜서 실천하기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혼공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계획, 실천, 반성의 루틴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항상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천하며 밤에 잠을 자기 전 하루를 반성해야 합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반복해야 자기주도 학습, 혼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겨울방학의 커다란 계획을 세웁니다. 겨울방학 계획을 세웠으면 다음으로 주간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1일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8시 일어나면 8시 기상, 9시까지 아침 식사 및 씻기, 10시까지 수학 문제집 풀기, 11시까지 휴식, 12시까지 책 읽기, 2시까지 점심 식사 및 휴식, 3시까지 영어 동화책 읽기, 4시까지 또 휴식, 5시까지 한자 및 컴퓨터 공부 등등.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계획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나의 계획 공책에 쓰거나 포스트잇에 써서 책상 위에 붙이고 그 계획을 수시로 보며 하루를 충실하게 보냅니다. 그 후 밤에 잠을 자기 전 내가 아침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보며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확인하며 체크합니다. 이 계획에는 쉬는 시간, 노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계획, 실천, 반성의 루틴만 확립돼도 대성공입니다. 물론 내가 아침에 세운 계획대로 100% 실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키지 못하는 날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매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의식하며 하루를 보내고 밤에 반성을 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여섯째, 취미 생활을 합니다. 방학이라 학기 때와 비교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자칫 겨울방학 때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날씨는 춥고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만 봅니다.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취미 생활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주로 예체능 방면으로 악기 연주, 운동이 좋습니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새롭게 피아노, 바이올린 등을 배워본다거나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오카리나에 도전해봅니다. 오카리나는 악기 구입 비용도 저렴하고 유튜브나 책을 통해 충분히 독학할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운동 관련하여 학원에 다녀도 괜찮습니다. 태권도, 검도, 유도, 발레 등의 학원에 다니며 심신을 수련하거나 본인만의 운동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5,000보씩 걷기, 이틀에 한 번 줄넘기 20분씩 하기 등입니다. 마지막 7째, 진로 탐색 활동을 합니다. 진로 탐색 활동이란 말 그대로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학기 중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진로 관련하여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저는 항상 학기 초 아이들에게 나의 꿈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항상 꿈이 없다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또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본인의 꿈이 돈 많은 백수, 건물주라는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5학년 실과 시간 나의 진로에 대해 배우는데 꼭 고학년이 아니더라도 겨울방학 기간 아이들이 나의 20년 후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지 등등. 키자니아, 잡월드 등에 가서 체험해보는 것도 좋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책을 읽거나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전시회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와 자주 대화하며 본인의 꿈과 진로에 대해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부모님의 경험도 나누며 조언해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해야 하는 7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크게 학습 측면과 생활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학습 측면에서 첫째, 영어와 수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둘째, 읽기와 쓰기를 해야 합니다. 셋째, 한자 공부를 합니다. 넷째, 컴퓨터 교육을 합니다. 다음 생활 측면으로 다섯째, 생활 계획표를 짜서 실천합니다. 여섯째, 취미 생활을 합니다. 마지막 7째, 진로 탐색 활동을 합니다. 겨울방학은 기간이 길지만 날씨가 추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학습 측면과 생활 측면으로 구분하여 우리 아이가 알차고 보람된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